종합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5월 10일입니다. 오전 11시입니다. 1968년 늦가을에 11월이었습니다. 공산군이 북한 공산군의 특공대가 130명이 동해안 울진 근방에 상륙을 했습니다. 그리해서 유명한 이승복군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사건을 일으키고 그 뒤 한 몇 개월 동안 한국을 거의 준전시 상태로 몰아가는 일종의 게리라전을 시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상륙할 때 우리 군의 초병이 그걸 보고도 제대로 보고하지도 안 하고 초소를 비우고 달아나 버리고 말았습니다. 나중에 이 책임자가 군사법정에서 사형 선고를 받고 총살된 적이 있습니다. 즉 작전에 실패한 사람은 용서할 수 있지만 경계에 실패한 것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 이거죠. 경계는 왜냐하면은 불침번이니까요. 여러 사람들이, 여러 군인들이, 여러 동료들이 지금 병영에서 편하게 잘 수 있는 것은 보초들이 눈에 불을 켜고 적의 침투를 들여다보고 있는 덕분입니다. 따라서 이 경계에 실패하면은 후방에서 잠자고 있는 국민 그리고 동료들이 한꺼번에 다 죽게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이 GP, 휴전선의 GP의 경계태세가 중요한데 문재인 정권 들어서서 그 경계를 허무는 정책을 일관되게 펴오고 있습니다. 9.19 군사합의는 더 말할 것도 없고 초소를 서로 없애는 그걸 무슨 평화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의 초소는 적의 공격을 탐지하기 위한 것이고 적의 초소는 한국을 치기 위한 전초기지입니다. 이 초소의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는 북한으로 쳐들어가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헌법상 그리고 한미동맹 그리고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이 본질적 민주주의적 특성상 우리가 기습 공격을 못하게 되어 있는 군대, 즉 수비형 군대고 북한은 공격형 군대로 되어 있으니까 같은 초소라도 성격이 완전히 다르다 이겁니다. 그런데 북한 초소 하나 없애고 우리 초소 같이 없애자 하는 것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즉 형사가 든 권총과 강도가 든 권총은 그 성격이 다른데 우리 다 같이 권총 내려놓자. 이러면 누가 유리합니까? 강도가 유리하죠. 강도는 뒤에 칼을 하나 숨기고 있으니까 총만 내려놓을 뿐이지 뒤에 칼을 가지고 총을 내려놓은 형사를 찌르게 되겠죠. 이걸 자랑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난 일요일이었죠. 김정은이가 깜짝 등장한 이후에 초소에 새벽에 우리 초소에 사격을 가했습니다. 고사총으로 4발을 맞췄어요. 그 이후에 대한민국 국군 수뇌부가 보여주고 있는 행태는 이게 누구 편이냐, 김정은 편이냐, 국민 편이냐를 헷갈리게 만듭니다. 우발적 총격이었다고 합니다. 우발적 총격이었다. 그러니까 별 문제가 안 된다는 거죠. 아니 우발적으로 쐈는데 상당히 몇 킬로 떨어져 있는 초소를 4발을 정확하게 맞춥니까? 아니 우발적 총격이라는 것은 저 하늘로 쏘는 건데 그게 어떻게 4발이 정확하게 초소를 때립니까? 그것은 조준 사격으로 봐야죠. 그것도 김정은이가 긴장을 조성해 가지고 그동안에 자맹하는 동안에 세계 언론이 아주 헛발질을 하고 있는 걸 즐기면서 그 이틀 전에 비료공장 준공식에 나와서 세계를 놀라게 한 그 연장선상에서 북한은 아직도 살아있다, 건재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일부러 긴장을 조성한 겁니다. 또 그 나름대로 성과를 거뒀어요. 그런데 이게 북한이 우발적으로 쏜 것이다, 별 문제 안 된다, 이런 주장을 악착같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군대가 계속 언론이 문제를 제기를 했어요. 문제를 제기하니까 그때마다 내어놓는 게 이게 거짓말입니다. 누구를 위한 거짓말이냐? 대한민국 국군을 위한 거짓말입니까?
아니면은 국민을 위한 거짓말입니까? 아니죠. 문재인 정권과 김정은을 위한 거짓말을 하고 있는데, 며칠 전에 조선일보 사설이 제목이 이렇습니다. 사설 제목이 끔찍해요. 북총격 감싸려다가 꼬리에 꼬리를 무는 군 거짓말. 아니, 이게 뭡니까? 이게 범죄라는 이야기입니다. 적군을 감싸기 위해서 허위보고를 했다는 겁니다.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적군을 감싸기 위해서 허위보고를 하면은 경우에 따라서는 사형입니다. 사형. 무기징역 아니면 사형입니다. 근데 제목이 북총격 감싸려다가 꼬리에 꼬리를 무는 군 거짓말. 이적 거짓말이라는 뜻입니다. 이적 거짓말, 이적 거짓말. 군합동본부가 북한군의 GP 총격이 우발적이라고 주장하면서 핵심 근거 중 하나가 북고삭총의 사거리였는데, 유효 사거리가 1.4km다 때문에 1.5 내지 1.9km 떨어진 우리 GP를 의도적으로 공격하기는 어렵다 는 주장을 했는데, 그 뒤에 언론이 취재를 해보니까 국회에 보고한 고사총의 유효 사거리는 3km로 명시되어 있었다. 합참의 말이 거짓말이다. 또 합참은 총격이 발생한 것이 북한군의 근무 교대 시간이었는데 그래서 교대 시간이었고 그래서 오발 사고를 냈을 거라는 대리 변명도 했는데, 알아보니까 총격 사건은 오전 7시 41분, 북한군 GP 교대 시간은 통상 오전 7시다. 이미 근무 교대가 끝난 이후였다. 이것도 거짓말이다. 그 다음에 합참은 북총격 직후에 대응 매뉴얼에 따라 현장 지휘관 판단하에 경고 방송 및 사격을 했다고 발표를 했는데, 보통 현장 지휘관은 GP장 중위로 봐야 하는데, 그리고 이미 김관진 장관이 있을 때 선조치 후 보고라고 해가지고 이때는 누구한테 물어보지도 안 하고 GP장이 쏠 수 있도록 했는데, 알고 보니까 GP장이 상급 부대에 보고를 하고 사단적 명령을 받아가지고 경고 사격을 한참 뒤에 했다. 그러니까 GP 현장 지휘관이 알아서 쏘았다는 것은 말이 아니다. 사단장이 그러면은 GP 현장 지휘관이란 말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결론을 이렇게 했어요. 적진에서 총탄이 날아오면 즉각 대응하는 것이 기본이다. 그래야 북의 도발이 억지된다. 그런데 우리 군은 자신들을 향해 총격을 가한 북을 앞장서서 감싸기 바쁘다. 김정은의 심기를 살피는 정부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다. 그걸 위해 국민을 속이는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그 거짓말을 감추느라 또 다른 거짓말을 한다. 이 내용을 만약 군 검찰이 기소장을 만들어 가지고 그 책임자가 누가 될지 모르겠어요. 책임자를 재판에 넘기면은 무기 또는 사형 선고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법전에 이 군법이 있습니다. 군법 중에서 이런 내용이 있어요. 거짓 통보죄라는 게 있습니다. 거짓 통보죄. 제14조 일반 이적죄. 제11조부터 13조까지의 행위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1. 적을 위하여 진로를 인도하거나 자리를 알려준 사람. 2. 적에게 항복하기 위하여 지휘관에게 이를 강요한 사람. 3. 적을 숨기거나 비호한 사람. 4. 적을 위하여 통로, 교량, 등대, 표지 또는 그 밖의 교통시설을 송괴하거나 불통하게 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부대 또는 군용에 공하는 함선, 항공기 또는 차량의 왕래를 방해한 사람. 적을 위하여 암호 또는 신호를 사용하거나 명령, 통보 또는 보고의 내용을 고쳐서 전달하거나 전달을 게을리하거나 거짓 명령, 통보나 보고를 한 사람. 바로 이거 아니겠습니까? 적을 위하여, 북한군을 위하여 명령이나 통보 또는 보고의 내용을 고쳐서 전달하거나 전달을 게을리하거나 거짓 명령, 통보나 보고를 한 사람. 만약 이 지금 군에서
북한을 감싸고 있는 것이 의도적으로 김정은을 위해서 대한민국을 희생시키기 위해서 한다고 한다면은 이 죄에 해당되겠죠. 군사상의 거짓 명령 통보 또는 보고죄라는 게 또 따로 있습니다. 제38조입니다. 군사에 관하여 거짓 명령, 통보 또는 보고를 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 지금 적과 대치해가지고 전투 중이라는 뜻입니다. 적전인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다. 지금은 적전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전시에는 해당할 것 같아요. 전시, 사변시 또는 계엄 지역인 경우에는 거짓 보고는 7년 이하의 징역이다. 그 밖의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다. 제39조 또 있습니다. 명령 등의 거짓 전달. 전시, 사변시 또는 계엄 지역에서 군사에 관한 명령, 통보 또는 보고를 전달하는 사람이 거짓으로 전달하거나 전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기에 따라서 처벌한다. 어쨌든 무시무시합니다. 지금 군법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이 군인들이 군법을 두려워하지 않고 예사로 북한군을 감싸고 있습니다. 북한군을 감싸는 보고를, 허위 보고를 하면은 일단 이것은 사형감입니다. 사형감. 최고치로 잡아서 사형감이다. 이런 예가 한두 번이 아니죠. 작년에 있었던 것만 보면은 이거 어딥니까? 동해에 북한 선박이 몰래 들어와 가지고 동해 삼치강이었죠 아마. 삼치강에 스스로 정박을 했습니다. 셀프 정박을 했어요. 그래서 선원이 내려가지고 지나가는 사람한테 핸드폰 빌려달라 해가지고 전화하고 하는 이런 판이었습니다. 그때까지 군대가 몰랐어요. 그런데 발표를 어떻게 했느냐. 분이 미리 알고 잘 인도를 해가지고 접수를 했다. 이런 식으로 거짓말을 했다가 나중에 들통이 난 적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정경두 장관이 국민들에게 사과를 한 적이 있어요. 소형 목선이 NLL을 넘어 삼치강에 스스로 정박할 때까지 셀프 정박입니다. 군경의 다중감시망이 전혀 작동하지 않는 데 대해서 이거는 일종의 해상판 노크 귀순 아니냐. 노크 귀순은 몇 년 전에 휴전선에서 북한군이 넘어와 가지고 우리 GP를 찾아올 때까지 몰랐다는 것을 빗대서 한 이야기인데 이거는 해상판 노크 귀순이 아니냐 하는 이야기를 했는데 이 과정에서도 또 거짓말을 많이 했습니다. 표류에서 남아있다든지 파고가 높아서 레이더에 잡히지 않았다든지 했는데 다 거짓말로 밝혀졌습니다. 이런 거짓말이 습관화되어 있는데 이 가장 고위층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짓말이 이런 것 아닙니까? 북한에서 쏜 탄도미사일이 뻔한데 일본은 발사 직후 바로 탄도미사일이라고 발표하는데 작년 무렵부터 우리는 용어를 하나 만들어냈어요. 미상의 발사체를 쏘았다. 발사체가 뭡니까 도대체? 새총으로 쏘는 돌멩이도 그게 발사체입니다. 왜 탄도미사일이라고 안 하느냐? 다 탄도미사일로 밝혀졌어요. 북한이 쏜 방사포도 그게 탄도미사일입니다. 방사포는 탄도미사일입니다. 그래서 모든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제재에 의해서 불법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을 봐주기 위해서 미상의 발사체다. 그리고 그 발사체가 뭔지 잘 모르겠다. 외국에서는 다 탄도미사일이라고 하는데 모르겠다. 한참 며칠 끌다가 탄도미사일이다. 뭐 이런 식으로 발표한 적도 있습니다. 이게 완전히 습관화되어 있습니다. 김정은 눈치를 보는 문재인 정권을 따르려다가 보니까 지금 우리 군대가 김정은 눈치 보는 군대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영혼이 빼앗겨버린 거죠. 여기에 어떤 기준을 하나 세우려면은 이번 사건 철저하게 조사해가지고 허위 보고한 자를 군사상의 허위 보고죄, 더구나 적을 돕기 위한 허위 보고죄로 규정을 해가지고 중형을 때려야 됩니다. 지금은 전시가 적전이 아니니까 사형까지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법리상. 사형에 준하는 엄벌에 처해야 합니다. 엄벌에 처해. 그래서 앞으로 군사상의 허위 보고를 하는 자는 사형에 처해질 수도 있다는 무슨
일벌백계, 이게 바로 일벌백계입니다. 그래야 이런 국민을 우롱하는 피곤한 짓을 안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군대가 이런 짓을 할 군대가 아니잖아요. 우리 군대는 20세기에 이스라엘 군대와 함께 나라를 위해서, 세계를 위해서, 자유를 위해서 가장 위대한 일을 했습니다. 건국의 초석, 호국의 간성, 근대화의 기관차, 민주화의 울타리, 그리고 이제 자유통일의 마지막 임무 수행을 앞두고 있고, 헌법 제5조에 의해서 국군은 국가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다하고 정치적으로 중립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중립해야 되는데 정권 눈치 보고 북한에 대한 정보를 거짓으로 만드는 것은 헌법 7조 위반입니다. 5조 위반입니다. 5조. 헌법에는 국가안전보장의 최종 보루를 국군으로 딱 지명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런 뒷받침을 받는 국군이 이런 짓을 하는 것을 지켜보는 국민들은 화가 나서 견디지 못할 정도니까 일벌백계로 다스려야 합니다. 감사합니다.